애청자 여러분, 또 고릴라로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계시는 곳의 하늘 풍경이 어떤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우님, 오프닝 노래처럼 빨간 우산 쓸 정도로만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세준님,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군산은 아직 조용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산과 가까운 충남 서산에 태풍이 내일 새벽 3시쯤 상륙한 다음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하는군요. 네. 자, 지금 태풍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잠시 기상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혜영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태풍 쏠리기 강타한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져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쏠리기의 경로는 내일 새벽 충남 서해안에 상륙해 이후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밤과 내일이 큰 고비가 되겠는데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대는 내일 출근길에 강풍과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따뜻한 해상에 오래 머물며 세력을 유지해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아침 9시 24분쯤 태풍이 닥쳐오면 하천, 해안가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면 안 되고 논밭에 나가 일 보는 것도 자제하며 낙하물에 각별히 주의해서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내일 서울 유치원, 초중학교가 전면 휴업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돈돈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태풍 소식부터 전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태풍 쏠리기 제주와 남해 사이에서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느려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예. 어제부터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도에서는 벌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윗세 오름에 지금 6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하고요. 예. 이 제주도에 137.5, 서귀포에 105.4 정도의 이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후 7시께 이 제주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인근에서 이 2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대 여성 1명이 실종이 됐고요. 30대 남성 1명이 다쳤습니다. 아이고, 이분들은 세상에. 사진 촬영 중에 이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태풍이 오는데 사진을 찍어요. 네, 아이고. 좀 주의를 기울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 이 제주 위미항에 이 방파제 보강 시설물 90여 톤이 유실이 됐고요. 이 안덕면 사계리, 또 대정읍 상모리 등 8곳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3,041가구가 정전이 됐습니다. 네. 근데 더 큰 피해는 이 태풍이 상륙하는 내륙 지방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시속 20km 가량으로 서서히 움직이는데 네. 지금 그 세력도 전혀 잃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0시부터 3시 사이에 이 충남 서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 아침 출근길에 네,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지나면서 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이 내륙에 상륙한다. 태풍이. 그렇습니다. 예. 내일 출근길 정말 대단할 것 네,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래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0년에 곰파스라는 태풍이 수도권을 강타한 바가 있는데 예. 이때 인천 문학경기장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문학경기장 지붕이요. 네네. 탄탄하게 지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도 곰파스는 그 제투기류를 타고 이 4시간 만에 한반도 밖으로 나갔거든요. 예. 네, 하지만 이번 태풍은 곰파스보다 강하기도 한데 이 뭐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이 속도가 느려가지고요. 최대 12시간까지 있을 수도 있다는데 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 정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예. 자, 최은미님, 여기는 충남 서산입니다. 약간 비가 내렸고요. 연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불고 있고요. 이율님, 부산은 바람 약간, 심지어 햇빛까지 비추네요. 예, 아직 부산은 영향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신 곳에 기상 상황 함께 공유하시자고요.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정부가 경련으로 발간하는 국방 백서에 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2018년 국방백서가 올해 발간되는데요. 그 원래 국방백서를 발간할 때마다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 남북 화해 무드가 됐고 또 상호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예. 이런 문구를 삭제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1994년 이 남북 간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이 박영수 북쪽 대표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서울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네. 뭐 사재기 열풍이 일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예. 집집마다 라면 한 박스씩 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이제 1995년 국방백서에 이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다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서 이 주적 표현이 빠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천안함 침몰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2010년 국방백서 때부터 다시 관련 표현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빠진 것이고요. 예, 예. 또한 국방부는 5년마다 발간하는 이 군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 북한에 대해서 이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아울러 주사파라는 표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는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우리 군은 정신무장까지 무너질 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왜 변한 게 없어요? 네, 뭐 항복을 해야 변했다고 이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그 배경에는 네, 북한이 핵,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위협을 지속할 때 네, 북을 이제 적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인데 지금 뭐 핵 개발도 중단한 정도가 아니라 실험장을 폐쇄하고 네.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또 북한이 적극적으로 변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네. 굳이 적으로 표현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또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주적으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 군인들은 뭐 영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예. 또 사실 이 정신무장이 가장 무너질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현역병 때 네. 이런 병역 비리 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죠.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안 갈 때 뭐 그럴 때 좀 많이 무장이 무너지긴 했었어요. 방산 비리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적은 진짜 그런 게 적이죠. 내부로부터 무너지면은 그 어떤 적을 만나도 약체의 적을 만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군입니다. 네. 내부로부터 썩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보면서 국방개혁도 함께 해나갈 때 튼튼한 우리 안보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7980번 쓰시는 분 인천 부평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단지 내에 지하지상 배수로 청소 처리 그리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관리 마쳤습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오는데 네. 배수로가 막혔다? 뭐 바로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바람이 워낙 세니까 예. 특히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고생이 정말 많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비원 께서 이렇게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이 또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정민희님, 백령도도 오늘 내일 배가 다 통제됐네요.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군 관련한 소식이군요.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가 없는 현 병역법에 대해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 네. 이 대체 복무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예. 이 국방부가 윤곽을 다듬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2020년 1월부터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연간 600에서 700명이 이 대체 복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체 복무 기간은 3년, 그러니까 36개월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2021년부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니까 약 2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 1.5배에 달하는 27개월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문제는 어디서 복무할까 여부인데요. 이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지뢰 제거에 동원하자는 입장인데 예. 이 지뢰 제거는 기계가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유엔 들고요. 같은 국제 인권 기구는 네. 이거를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네. 아울러 그 지뢰 제거 작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치료의 제거를 요구한다. 뭐 사실상 징벌을 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네.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 실제로 지금 교도소하고 소방서 같은 경우가 인력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예. 이 두 기관도 대체 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를 할지 그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복무 방식도 좀 관심인데 이 현역병처럼 합숙을 하는 방안 그리고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방안이 확정이 되면 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오랫동안 다소 힘든 일 네. 감수해야죠. 그렇게 병역을 다른 걸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또 고생하는 또 이 병역 이행자들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만 이 치료 제거 이거는 네. 사실 굉장히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 네, 다른 그렇습니다. 고된 일도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610번 쓰시는 분 사병에 적은 간부입니다라고 하셨네요. 에이 이런 간부님도 있는가 하면 네. 또 좋은 간부님도 많이 좋은 계시지 간부님도 않겠어요? 계시죠. 네. 예. 자 4658번 쓰시는 분 지리산 옆 이놀입니다. 여긴 벌써 태풍이 온 듯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농사 짓고 배, 사과, 과수 농사하는 분들 비상입니다. 아이고 여름에는 그 엄청난 폭염 때문에 네네. 과일이 말라 죽기도 하고 또 지금 또 태풍의 낙과 아, 예, 맞습니다. 우려를 지금 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정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합니다. 아 광주에 갑니까? 네. 어허. 5.18 이후에 이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어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이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재판에 출석할 것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두환 씨 측은 이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전두환 씨는 이 관할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불출석 사유서나 뭐 연기 요청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선 전두환 씨를 보는 광주 시민들, 뭐 5.18 피해자와 이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참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한데요. 예. 한편 전두환 씨는 이 지난해 4월 펴낸 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는 증언을 한 이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이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주장해서 네, 고소가 됐습니다. 네. 백담사 갔다 오고 감옥 갔다 오면은 다 끝날 줄 알았죠. 네. 역사의 심판은 이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네네. 계속됩니다. 공소시효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자 김우용님 제주 서귀포입니다.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네요. 아 당연하겠죠. 네. 서귀포는 예. 비바람 소리에 한숨도 못 잤네요. 어이구 그 얼마나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나 보네요. 소리가 네. 요란했으면은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까? 예. 최연철님 인천공항은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8220번 쓰시는 분 서울 상암동은 폭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온 것 같진 않은데 예. 벌써 상암동에 비가 내린다. 예. 큰 비가 내린다. 예.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문자 너무나 유익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뭐 설마 가짜 정보를 보내시지는 않겠죠. 예. 그런 고약한 분은 없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7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88.1%로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을 깎고 각종 수수료도 낮춰서 그 1인당 최대 그 연간 651만 원 정도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네. 겁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의 3배에서 4배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가장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사회 안전